안녕하세요. 준호의 강윤선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우, 이게 열렬하게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저도 막 마음이 들뜨는데요. 너무 반갑고요. 저희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저녁에 제가 사실은 얘기 좀 하려고 나왔어요. 제가 일을 시작한 지가 한 36년 됐거든요. 미용일.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36년 미용을 하면서 또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경험했던 거, 또 배웠던 거,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오늘은 얘기 좀 한번 해볼까 하고 나왔어요. 오늘은 제가 15분 동안에 제안 4가지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제안 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고가 되겠다고 결심하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결심하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보면 오늘 직원들하고 얘기하듯이 제가 얘기를 할게요.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라 그러면 대표님 저 그냥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만나보고 또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또 성공하고 달라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너가 달라졌니?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뭐 강의를 들었다든가 책을 봤다든가 누구를 만났든가 만나는 순간 자기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이 시작되고서부터 자기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바깥의 세계가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면의 나가 밖에 나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직원한테 최고가 되겠다고 결심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평균 이하는 제가 생각도 하지 말라. 너 평균 이하 생각하는 순간 너는 끝이다. 평균 이하는 네 인생에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위 20% 안에 들어라. 여러분들 상위 20% 안에 들으면 뭐가 좋을까요?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있든 미용을 하든 떡볶이 장사를 하든 그래픽을 하든 광고를 하든 그 업계에서 상위 20%를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좀 돈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안 했는데요. 그죠? 일단 삶이 굉장히 풍요롭겠죠. 그리고 먼저 스카우트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겠죠. 그래서 저는 인생의 목표를 네가 어떤 분야에 가든 상위 20% 안에 제가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잠깐 제가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학교 1학년이에요. 저렇게 늙은 학생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학교 1학년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딱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한지 몰랐어요. 진선미 중에서 진이더라고요. 가난하기로. 얼마나 가난했냐면 제 나이에 중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6학년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지금 초등학교죠. 1000명 정도가 졸업을 하는데 2명만이 중학교를 못 갑니다. 왜냐하면 배정원서값 600원이 없어서. 그중에 1명이 나였고 1명은 고아인 친구였었어요. 2명이 못 가서 저는 사실이 정규학교를 못 갔습니다. 정규학교를 못 가고 옛날에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전수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전수학교를 입학을 해서 미용고등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내가 대학은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이 너무 바빠서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제가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한번 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나온 학교는 학력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학력 인정이 되려고 그러면 검정고시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검정고시를 작년에 제가 이제는 봅니다. 봐서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60점이면 합격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하듯이 최고를 꿈을 꾸고 최고를 결심해 서 95점을 내가 평균을 맞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할 때 합격을 하겠다라는 말하고 생각하고 내가 95점을 하겠다는 거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공부하는 방향이 달라져요. 결심을 어떻게 되냐. 내가 합격을 하겠다 그러면 정말 합격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저는 95점을 맞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태도가 제 결심한데 내 내면이 틀려지니까 바깥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나눌 줄 알았잖아요. 90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대학의 경영학과에 제가 수시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업을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사이버 대학교의 경영학과 1학년입니다. 결국은 제가 나이를 먹어서 검정고시를 봤을 때도 내가 결심 하나로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는 게 정말 내 나이 먹어서 하는 공부마저도 어쩌면은 무난히 또 최고의 점수로 좀 자랑하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 입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 두 번째입니다. 이제 목표를 가져라입니다. 이 세상은 목표 있는 사람과 목표 없는 사람이라고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내 인생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역이 없으면 하를 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는 간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목표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직원들이 이렇게들 보면 목표를 정해놓고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눗셈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직원들에게 얘기할 때 목표는 나눗셈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1년에 여러분들이 500만 원을 만약에 모은다 그러면 어떻게 해죠? 좀 모호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모호하죠. 근데 이거를 1년으로 나눠보면 얼마 나오죠? 46만 얼마 나오죠? 이거를 12개 1일로 한번 쪼개보면 얼마 나오죠? 13,880원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먹거나 맥주 한 잔을 먹을 때도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일이 안 나오는 목표는 저는 목표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목표를 잘게 나누라. 목표를 잘게 나누면 성공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우리 준호회원은 또 뭐가 있냐면 독서 경영이 있습니다. 독서 경영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참 책 읽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책 읽기 굉장히 좋아합니까? 네. 입에 침 바르셨어요 혹시? 근데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서 책을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안 읽는 직원들 오면 제가 부릅니다. 부르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책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책이 한 300페이지 됩니다. 300페이지를 한 달로 나누면 하루에 몇 페이지일까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면 5장이에요. 5장이면은 어떻게 되죠? 그림 있는 날은요 9페이지밖에 안 읽어요. 그죠? 그 다음에 끝맺음 하는 날은요 또 운이 좋으면 8페이지만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4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 달이면 한 권을 읽습니다. 하루가 나오면요 그럼 1년이면 몇 권입니까? 12권입니다. 그러면 5년이면 60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그게 5장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게 5년이라는 세월이 되면 60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얘기가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나눗셈을 계산해서 하루가 나와라. 목표는 꼭 하루가 나와야 된다고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인생은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체력 나이, 능력 나이입니다. 개인차는 있습니다. 이거는 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45살까지는 체력의 나이라고 합니다. 그 후로는 능력의 나이라고 저는 정했습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체력에서 옵니다. 결국은 경험에서 온다는 거죠. 체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서저리 책을 5,000권 읽었다고 맹장 수술 될까요? 헤어 디자이너가 커트책 5,000권 읽었다고 커트가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짝짝이로 잘라서 고객한테 혼나기도 하고 우기기도 하고 귀도 자르고 그죠? 막 이런 식으로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게 능력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얘기해 45살까지는 무조건 열심히 살아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라. 우리가 뭐 직업에 따라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8시간은 하루 누구나 생존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시간 이후에 4시간 내가 어떻게 쓰냐. 이것이 나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8시간 이후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자리를 저는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젊어서 자기 능력만 믿고 어떻게 하죠?
그냥 노력하지 않고 체력을 쓰지 않아서 어떻게 하냐면 젊어서 구슬땀을 흘려야 되는데 늙어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체력의 나이가 있습니다. 여기 젊은 친구분들은 저하고 경쟁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체력입니다. 싸움은 뭐예요? 센 거 가지고 싸워야지 경쟁자를 이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희 직원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체력, 능력의 나이로서 45살까지는 무조건 열심히 살아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이게 제가 세 번째 얘기고요. 마지막입니다. 제안 네 번째입니다. 행동은 느낌을 앞선답니다. 제가 이걸 16년 전에 어느 책에서 이걸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은 금세기 그 행동심리학의 최고의 발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어떠한 느낌이 없는데도 그냥 느낌 있는 것처럼 한번 행동을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이 받쳐주지 않는 감정은 5분도 10분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보지 않으면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 늘 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 책이 읽기 너무 싫어. 그러나 어떻게 되죠? 책을 읽기 시작하면 어떻게 했죠? 책이 자연의 책 속에 빠져드는 경험을 여러분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운동하기 싫어요. 그러나 일단 러닝머신에도 올라가거나 체육관 근처라도 가면은 뭐예요? 운동하는 느낌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행동이 느낌을 앞선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기 싫은 감정이 앞서 행동을 먼저 해보면은 감정이 굉장히 따라온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우울할 때 막 있을 때 이럴 때 마음과 상황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뭐 행복하죠. 제가 잘 쓰거든요. 저는 우울하면 룰루랄라 막 이렇게 춤도 막 추고 그래요.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웃고 뭐 떠들고 한참 그러다 보면 절로 그런 감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안 웃어요. 저희 직원도요 안 웃어요. 안 웃는 직원들이 정말 손님이 없어요. 그 왜 그러죠? 근데 중국 속담에 웃지 않으면 장사를 그만두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생활을 해보고 결과를 보면요, 기술이 좋은 직원들이 성공하는 확률보다는 어떻게 보면 많이 웃는 직원들이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웃어야 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왜 안 웃니? 그러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뭐 있어야죠. 복이 와야 웃죠. 그래. 근데요, 공식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과학입니다. 웃어야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공식을 거꾸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영원히 복이 안 온다. 웃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서양 속담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직원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사랑을 해서 죽고 못 살아요. 불꽃이 막 튑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 없으면 이 남자 없으면 미칠 것까지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저는 못 살겠어요. 이분을 왜 이제 만난지 모르겠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쭉 여러분 근데 화나셨어요? 듣는 표정이 왜 그렇게 아니면 제가 강의를 너무 잘해서 그러나요? 네, 웃어야 복이 온다 그랬는데 복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그런 친구인데 헤어졌어요. 1년 후에. 그래서 어머 너 왜 헤어졌니? 물어보니까는요, 남자는 의정부였는데 여자는 집이 부천이었었어요. 뭐죠? 같이 이제는 굉장히 사랑했는데 집이 너무 먼 거야. 그러니까 만나는 행동을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험 많죠? 근데 둘이 왼수같이 지내는 직원들이 있어서 둘이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은 직원이에요. 근데요, 어느 날인가 찾아왔어요. 청첩장 들고. 그래서 너 웬일이니? 그랬더니 한 여자가 결혼하게 됐대요. 그래서 니는 뭐 별로였잖아 그랬더니요, 근데요 집을요 같이 계속 가다 보니까요 정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그 만남을 했던 것이 뭐예요? 사랑까지 이렇게 연결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할 때 행동이 가장 중요한 거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아는 게 힘이 아니라 하는 게 힘입니다. 저는요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쟤는 부산 간다 그러면 벌써 부산 왔다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해서 실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뭐가 좀 해놨다 하면은 실수를 많이 하지만은
그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거는 실수가 아니었다, 실수였던 것이 아니라 경험이었던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나의 경쟁력은, 자, 여러분의 경쟁력은 뭘까요?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에 뭐 돈? 미모? 자신 없어요? 미모는 이렇게 하시네. 어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실행이 우리의 경쟁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강의가 제가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실행을 하셔서 최고가 되는 멋진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영을 배우려고 그러면 수영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딪혀 보면 사실은 그렇게 또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많지만 나이 많은 저도 검정고시를 해서 정말 생각을 크게 갖고 해보니까 되고 신문에 날 뻔했다니까요. 만점 맞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것도 내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내가 목표를 두느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또 최고 된다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 뭐 문제된 최고 된다 그래서 안 되면 또 누가 잡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그죠? 그래서 항상 최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고를 결심을 하고 또 말을 해야 돼요. 또 최고를 결심을 하고 누구한테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요, 저는 지금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실행하셨어요. 최고의 여러분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